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컨텐츠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환대의 유튜브 홈페이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수익 구조인데요.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뭡니까? 여기서 판매 금액은 사업자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판매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만원.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가맹점은 무엇이고, 제휴점은 무엇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광고비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월 광고비가 있습니다. 월 광고비. 두 번째로는 예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약 수수료. 그것도 여러분에게 거의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거의 최초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음료 대박.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랄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컨텐츠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중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익률 구조를 봤을 때 광고비나 우리가 예약 수수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컨텐츠인데요. 아주 질문이 날카롭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주 이제 지엽적인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는 시대가 왔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향후에 호텔을 취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분께서 이제 보신 이제 제 강의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호텔 황제의 유튜브 홈페이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나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엄청난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처음 창업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노하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예, 바로 두 번째 있죠?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 숙박업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 제가 굉장히 애착을 들여서 강의한 내용인데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많이 애독하고 계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 2부로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숙박업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 1시간 정도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이죠.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 제1부와 제2부 먼저 시청해 주시면 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중에 이제 수익 구조인데요.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큰 타이틀을 먼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좀 구분해야 되실 게 가맹점과 제휴점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휴점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이제 광고비에 대해서, 네, 광고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강의 내용은 숙박업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월 매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가 또 강의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노하우까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가 연관되어 있는 운영 노하우까지 제가 쭉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을 보시면 말이죠. 수익률은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순수익은 우리는 주기가 한 달이죠. 월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러면 필요 경비는 어떠한 항목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 두 번째는 뭐 전기세, 세 번째는 뭐 수도세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탁비, 그 다음에 이제 비품비, 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광고비가 있겠죠. 광고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보시면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광고비에 보시면은 여기에 예약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비만 필요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세금이죠. 세금. 세금까지 필요 경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정확한 순수익이 나오겠죠. 이러한 우리가 수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하나를 딱 찍으신 거예요.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강의를 요청해 달라고 이제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 경비에 산정되는 부분이니까 이 필요 경비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순수익이 정확히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가맹점과 제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은 무엇이고 제휴점은 무엇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웹사이트에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 비용이 나가고요. 또 예약의 손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예약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가 뭡니까? 그렇죠. 야놀자 여기어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광고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웹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뭐 스타일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야놀자 여기어때를 기준으로 광고비와 예약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맹점과 제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가맹점인데, 우리가 이제 그 호텔 어느 상권에 보시면은 특정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야놀자가 만들어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얌부터 야자, 그 다음에 넘버 25, 브라운 토트,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 가맹점에서 이제 야놀자에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이 상권이 있어요. A라는 상권이 있습니다. A라는 상권이 무슨 역세권, A 역세권 이렇게 있는데, 그 야놀자에서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얌이라고 만들어내서 이 상권 안에 얌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야자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여기에다가 야자를 집어넣습니다. 또 넘버 25를 만들어서 또 넘버 25도 집어넣습니다. 또 브라운 토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또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모체는 뭡니까? 야놀자죠.
그래서 이 가맹점들이 야놀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면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브라운 토트 이후로는 야놀자에서 브랜드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토트 이후로는 지금 어떤 브랜드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 대신에 이제 야놀자는 이제 플랫폼 사업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나 브랜드나 이런 사업보다는 원래 목적인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해외에도 굉장히 야놀자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말이죠. 이 야놀자에 대한, 물론 이제 비상장 주식입니다만 해외에서도 야놀자를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회사인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맹점은 바로 야놀자와 계약을 체결한 호텔입니다. 야놀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제휴점은 뭐냐? 제휴점은 그런 브랜드의 호텔이 아닙니다. 그런 브랜드의 호텔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A 호텔의 소유자입니다. 상호가 A 호텔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A 호텔이. A 호텔의 소유자예요. 제가 야놀자 여기어때에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한 달 주기로 아니면 뭐 보름 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광고비를 주고 그 광고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와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자 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제 계약에 들어가면 뭡니까?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죠. 그래서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 네. 약정 기간. 통상 이제 약정 기간이 이제 3년인데요. 3년 동안 그 브랜드의 상호를 간판을 띄지를 못합니다. 그 약정 기간 3년 중에 만약에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갑이 말이죠. 갑이 A 호텔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상호를 야놀자 브랜드를 해서 상호를 결정을 하고 야놀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겠죠. 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매도를 누구에게? 을에게. 예. 이 약정 기간이 3년인데 한 2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말이죠. 이 약정 기간을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을도 말이죠. 1년 이내에는 남은 약정 기간 1년 이내에는 이 간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약정 기간 3년이 지나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간판을 상호를 달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비인데 광고비를 책정할 때 말이죠. 제휴점 같은 경우는 광고비 책정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왜? 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놀자 여기어때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계약입니다. 단순한 계약.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광고를 하려면 100만 원짜리, 150만 원, 아니면 50만 원,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재량껏 소유권자의 재량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비가 책정이 되냐면 A 호텔이 말이죠. A 호텔이 객실이 3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개가 있으면은 객실 하나당 객실 한 개당 통상 7만 원 또는 뭐 8만 원,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7만 원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7만 원 곱하기 30개 객실. 그럼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죠? 네, 210만 원. 매달 210만 원씩 곱하기 3년. 이게 약정이 딱 됩니다. 이게.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이걸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이내에는. 3년이 지나면 어떻다? 해지 후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상호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정 기간 동안은 이거를 해지할 수가 없다. 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광고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야놀자 여기어때의 제휴점과 가맹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단점. 장단점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강의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가맹점으로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맹점을 하게 되면?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시점에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매출을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점은 뭘까요? 지금 단점은 이런 규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휴점의 장점은 뭡니까? 제휴점. 그렇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거꾸로. 제휴점의 장점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광고비를 정할 수 있다. 기간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대신 또 단점이 뭐겠습니까? 이건 개인 브랜드지 않습니까? 개인 상호예요. 그럼 인지도가 좀 떨어지겠죠.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보다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쉽죠? 제휴점과 가맹점의 이런 차이,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여러분께서 하나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광고비죠. 광고비. 자, 광고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비. 자, 광고비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월 광고비가 있어요. 월 광고비. 두 번째로는 예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약 수수료. 지금 월 광고비는 지금 제가 가맹점과 제휴점에 대해서 비교 말씀을 드렸을 때 거의 다 나왔죠? 월 광고비. 네. 그런데 가맹점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제휴점은 월 광고비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가맹점 광고비는 정해져 있다. 그죠? 제휴점 광고비는 말이죠. 제휴점, 네. 제휴점 광고비는 이거는 바로 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광고비. 예.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여기가 A 상권이 있습니다. A 상권에 호텔, 모텔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호텔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많을까요? 네, 역세권 이런 데가 제일 많겠죠? 네,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광고비는 가맹점 개념이고 상대적 광고비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광고비가 많이 들이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X호텔이 광고비를 300을 줬습니다. 매달 300만. 이건 지금 제휴점 이야기예요. 제휴점.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Y호텔에서 250만 원씩 주고 상위에 노출이 됐는데 갑자기 X가 300을 주니까 Y호텔은 이제 뒤로 좀 밀리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 거예요? 350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상위로 노출이 되니까. 어라? 여기가 또 Z호텔이 있습니다. Z호텔이 또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매달 광고비를? 400만 원은 줘야 되겠죠. 400만 원. 그래야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호텔이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얼마의 광고비를 줘야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될까요?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은 줘야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광고비가 상대적 광고비다. 이렇게 하나 보시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상위 노출 기준이 기준이 단순하게 광고비만 기준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광고비겠죠? 가장 중요한 게 광고비인데, 그 다음에 후기, 고객들의 후기 있죠? 후기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후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죠? 댓글 수. 이 댓글 수가 많을수록 또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이트, 여기 이제 X호텔에 이제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 호텔의 사이트가 머무는 시간이 있죠. 시간. 오랫동안 머물었습니다.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호텔은 또 상위에 노출되는 플러스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로 노출되진 않는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광고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광고비. 네, 그래서 후기를 여러 손님들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꼭 댓글도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후기도 읽어보고 댓글도 읽어봐야 머무는 시간이 또 오래 머물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점수로 인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구조니까. 그리고 또 이제 B 상권을 한번 볼까요? 네, B 상권. 여기는 이제 B 상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B 상권이에요. B 상권에는 호텔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여기는 아예 광고를 안 해요. 우리는 광고 안 해도 충분히 단골이 확보가 됐어. 광고 안 해요. 여기는 이 호텔은 광고비를 30만 원만 줍니다. 30만 원. 여기는 그럼 얼마 줍니까? 여기도 똑같이 30만 원 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30만 원. 이렇게 단합을 하는 상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단합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왜? X호텔은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Y호텔이나 Z호텔은 시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광고비를 주면 고객들이 X호텔에 더 많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Y나 Z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더 주면서 상위에 노출되려고 하겠죠. 얼마를 더 줍니까? 기준점이 30만 원이니까 여기서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죠? 여기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네. 그래서 무조건 광고비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광고비가 더 많이 들고요. 이렇게 분산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좀 적게 듭니다. 지방을 가보시면은 같은 상업지역인데 광고를 많이 안 해요. 몇 호텔만 합니다. 그럼 실제로 광고비가 50만 원 미만인 상권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상권이든지 몇백만 원씩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 광고비를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상대적 광고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비용. 비용이 제일 결정적이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댓글, 후기, 머무는 시간도 노출 기준에 산정된다. 이렇게. 우리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광고비가 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예약 수수료인데요. 예약 수수료.
예약은 당일 예약이 있고요. 당일 예약이 있고, 미리 예약이 있죠. 미리 예약. 숙박도 당일 예약, 미리 예약이 되고요. 대실도 당일 예약, 미리 예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야놀자 여기어 때는 예약 수수료가 몇 프로죠? 그렇죠. 10%죠. 10%. 다른 사이트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야놀자 여기어 때 기준으로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제 예약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10%였는데 지금 현재도 10%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약 수수료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약 수수료는 이거는 절대적 광고비죠. 네. 절대적 광고비. 제휴점이나 가맹점이나 똑같습니다. 예약 수수료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네. 야놀자 여기어 때에 예약 수수료는 10%죠. 10%. 근데 카드 수수료는 10%입니까? 네. 카드 수수료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야놀자 여기어 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손님을 유치했을 때에는 무조건 10%. 카드는 그 수수료가 얼마 안 되죠? 네. 그리고 현금을 손님이 결제를 했어요. 현금 결제했습니다. 현금 결제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교 분석이 되죠? 여러분? 네. 비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웹사이트에 대한 마케팅만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신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있을 건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이 사이트를 광고하는 거는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도 광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마케팅을, 광고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광고비는 월 광고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두 번째는 예약이 들어왔을 때, 띵동 하고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 이런 거죠. 어떤 고객님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월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예약 수수료를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상회에 노출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요. 여기 상권이. 한 300만 원짜리 또는 400만 원짜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상에 노출이 됐어요. 고객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보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10%또 띄워줘야 돼요. 판매 금액의 10%, 7만 원이면은 7천 원이 또 예약 수수료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세로 따지면 이중 과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과세는 이중 과세가 없죠. 네. 과세는 이중 과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비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 이거죠. 광고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권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키워드가 뭐죠? 네, 월 매출이죠. 네, 월 매출.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제가 이제 네 번째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야놀자 그 사이트에 있는 우리 고객님들 거 하나를 제가 퍼왔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용을 조금 이따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월 매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거의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최초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월 매출 이게 무슨 말이냐. 월 매출은 크게 일일 매출이 있습니다. 일일 매출. 일일 매출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네, 월 정산 매출이 있습니다. 월. 우리는 월 정산 매출. 우리는 한 달이 주기니까요. 월 정산 매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일 매출은 뭐냐? 일일 매출은 우리가 이제 한 달을 30일로 기준을 했을 때 1일 매출 플러스 2일 플러스 3일 플러스 해서 30일 동안 매출을 이렇게 토탈한 내용이 바로 1일 월 매출입니다. 네, 1일 월 매출. 네. 이거는 뭐 기본이죠? 보통 이게 월 매출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월 정산 매출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네, 월 정산 매출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 정산 매출은 말이죠. 네, 여기에서 자, 1일 플러스 2 플러스 3일 플러스 해서 30일 동안 운영을 해서 이제 월 매출 나왔죠. 1일 매출, 1일 월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매출. 그럼 이게 진정한 매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매출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예약 수수료. 예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 매출이 바로 월 정산 매출입니다. 월 정산 매출. 정산 매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아까 여기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 뭐였냐면 순수익은 월 매출 마이너스 필요 경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월 매출이 일일 매출에 대한 월 매출이 아니고요. 예, 월 정산 매출, 네, 수수료, 예약 수수료를 제한, 이게 10%죠? 10%를 뺀 나머지 월 정산 매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월 매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99% 이상 모든 분들이 말이죠. 이 예약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일일 매출을 합한 금액이 월 매출로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필요 경비 지출 내역 쭉 적어드렸죠. 거기에서 예약 수수료 지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드렸죠. 왜냐? 월 매출에서 이미 제외를 한 겁니다. 예약 수수료 10%는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건물주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저보고 호텔을 팔아달라고 그래요. 네. 매출이 얼마가 나온답니다. 그분들이 예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에게 보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뺍니다. 빼고 월 매출이 이거다. 저희 고객들께 브리핑 해줄 때는 그 수수료를 뺀 나머지 월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정산을 해보고 각종 세금까지 제외한 금액이 월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비교 분석을 하는 거지 예약 수수료 이거 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네. 아셨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운영 노하우를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네. 운영 노하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랄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컨텐츠를 지적해 준 게 굉장히 날카로운 강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죠. 세금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가가 창출이 됐을 때 내는 어떤 세금,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표.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자, 보시죠. 저희가 10만원짜리 객실을 판매를 했습니다. 10만원짜리. 그러면 예약 수수료가 얼마죠? 10%니까 10,000원을 빼고 우리 통장에 입금되는 게 얼마죠? 그렇죠. 90,000원이죠. 90,000원. 그러면 10만원은 일일 매출에 포함되는 거고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90,000원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월 정산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날마다 하루하루씩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오늘 3일날 매출이 야놀자 여객대 매출이 합해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에 10%. 그렇죠? 10%를 맨날 정산해서 빼려면 힘드니까 월 총 매출을 딱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달에 총 매출 중에서 야놀자 여객대 매출을 합계를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산을 하면 좀 쉽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과표는요, 10만 원이 과표가 잡힐까요? 9만 원이 과표가 잡힐까요? 10만 원은 판매 금액이고요. 판매 금액이죠? 사이트에 우리가 올려놓은 금액. 10만 원은 판매한 거죠? 9만 원은 예, 입금 금액이에요. 야놀자에서 입금 금액. 자, 이제 A라는 고객이요. A라는 고객이 사이트를 통해서 1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 10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내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니죠. 이 금액이 야놀자 여기어때 회사로 갑니다. 이 10만 원이 여기어때 회사로 가요. 그럼 여기어때 야놀자에서 한 2, 3일 걸리나요? 이거 내 통장에 입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입금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야놀자 여기어때로 10만 원이 가면 여기에서 10%를 빼고 여기로 이제 9만 원이 입금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표가 그러면 자, 내가 부가가치가 10만 원에 판매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9만 원이거든요. 근데 과표가 10만 원이 잡힐까요? 9만 원이 잡힐까요? 과표는 여러분 10만 원이 잡힙니다. 10만 원. 이 내용을 아시는 사업자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호텔을 운영하시면서. 내 과표는 10만 원이 잡힙니다. 10만 원. 그죠? 실질적인 판매 금액은 9만 원인데. 그죠? 10%가 과표가 더 잡힌다는 거예요. 판매 금액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최초입니다. 최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 지금 현재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중에 아주 디테일하게 정산을 하시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10년을 운영해도 20년을 운영을 해도 그랬어? 지금까지 그랬던 거야?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먼저 쭉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또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객실 단가가 높은 상권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호텔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기타 경비도 제가 포함을 시켜놓은 건데 지금 광고비, 예약 수수료, 지출이죠 다. 결정적인 건 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객실 단가가 중요해요. 숙박 단가, 대실 단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월 광고비 있죠. 네. 월 광고비. 당일 예약 수수료나 미리 예약 수수료는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를. 절대적인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맹점이 아닌 이상 제휴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달 파생되는 월 광고비는 우리가 재량껏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비는 줄이면서 매출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업 노하우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월 광고비는 순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낮출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영업 노하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리모델링을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취득하시고 오픈하지 않습니까? 네. 오픈을 해요. 이게 이제 재오픈 날입니다. 재오픈. 네. 재오픈 날. 첫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광고비를 제가 제일 비싼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일단은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첫 3개월은 최대의 광고비를 투자를 해라. 상위에 노출되게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우리 호텔이 오픈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때부터는 월 광고비를 순차적으로 줄이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업 노하우를 제가 솔루션 해드리죠. 네. 그러면 어떤 고객님들은 그렇죠. 지레 겁먹죠. 호텔 관계님, 야놀자 여기어때가 상해 노출이 안 되고 광고비를 적게 투자함으로써 지출이야 적으니까 좋겠지만은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고객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퍼센트의 고객님들은 좀 미루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근데 또 일정한 고객님들은 제 말씀을 믿고 순차적으로 광고비를 조금씩 줄입니다. 한꺼번에 확 줄여버리면 안 되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광고비를 줄입니다.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시점이 지났죠? 네. 일정한 시점이 또 지나면 말이죠.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광고비는 순차적으로 줄여가는데 매출이 유지 이상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아요. 유지 내지는 더 나옵니다. 왜? 또 다른 영업 노하우가 첨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광고비를 줄이지 않고 불안해서 말이죠. 계속 광고비를 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도 그 광고비를 잘 떨어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왜? 그게 이제 습관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광고는 해야 됩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광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다음,
그리고 각종 사이트, 굉장히 많죠? 광고하는 사이트가, 규모가 적은 것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한 20가지 될걸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광고 대비, 매출이 적으니까. 그런데, 웹사이트의 광고는 말이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고객님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필요악이다. 광고는 안 할 수는 없다. 그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차적으로. 왜? 광고를 안 하게 되면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 야놀자, 특히 여기어때, 네이버, 다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광고는 좀 절대적이라도 봐요.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악이다. 여러분께서 하나 꼭 명심을 하시고, 월 광고비는 순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번째는, 사이트 고객은 예약 고객이죠? 예약은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현장 결제는 두 가지죠. 카드 결제나 현금이죠. 현장 결제 고객은 늘려가야 된다. 이게 영업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트에 최대 광고비 줘가면서 매출을 올리는 거하고 매출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하고 사이트 광고비를 줄여가면서 매출은 똑같이 유지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10% 예약 수수료가 순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죠. 이게 영업 노하우인 거예요, 여러분.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엄청난 노하우를 공개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에게만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솔루션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운영 노하우라는 거예요. 네. 사이트 고객은요, 처음에, 우리 호텔을 처음에 왔을 때 유도를 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근데 이 고객이 단골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과정이 1년의 과정이 친절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주차 관리 잘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단골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단골들은 현장 결제를 계속 유도를 시켜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야 10% 예약 수수료의 10%에 대한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적어볼까요? 월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점에 딱 도달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월 매출이 딱 이게 정점이에요. 정점에 도달했어요. 월 매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 더 이상 매출은 안 올라옵니다. 더 이상 매출이 나와야 순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그럼 매출의 정점에 도달했으면 이제 뭐가 중요하죠? 뭐가?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시켜야 되겠죠. 마이너스 요인.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세탁비, 이거 지출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품비, 생수 2개, 3개씩 넣어드리다가 하나만 넣어드릴 수 있나요? 수건 4장씩 드리다가 3장만 드릴 수 있나요? 없죠? 세금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죠. 줄일 거, 전기세, 수도세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까? 객실로 손님께 막 전화해서 고객님 주무시기 전에 수돗물 확인하시고 전기불 좀 끄고 주무시고 TV도 좀 끄고 주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줄일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일 예약 수수료? 아니라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일 수 있는 거는 광고비하고 당일 예약 수수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래야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도 지출이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익이 높게 여기서 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월 광고비하고 당일 예약 수수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영업 노하우 포인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이트를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 호텔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그런 자료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 운영 노하우.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운영 노하우 마지막이죠. 네 번째. 운영 노하우입니다. 자, 지금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시면 말이죠. 이제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겠죠. 초반은 한 3개월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초반은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우리가 월 매출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월 매출이 100이라고 봤을 때 야놀자 매출, 그 다음에 여기 어때 매출, 그 다음에 기타 사이트 매출, 그 다음에 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매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매출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사이트 매출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말이죠.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매출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월 매출이 1억이 나왔다. 1억.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1억. 그러면 여기가 1억이 이제 100%입니다. 100%. 이게 이제 1억이죠. 그러면 초반에 3개월 동안 어떤 비율로 매출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오차 범위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호텔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변동이 없어요. 사이트 매출은 첫 3개월 동안 이게 70%를 차지합니다. 70%. 70%. 이게 7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 한 20% 나옵니다. 20%. 현금 매출은 한 10%밖에 안 나와요. 첫 3개월은. 현금 매출은 올리기가 쉬운 매출이 아니죠.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현금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첫 3개월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뭐 현금 매출을 유도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 70%면 얼마입니까? 70%면 700만 원이죠. 700만 원. 7천만 원이니까 700만 원. 그러면 월 매출이 1억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다 브리핑 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냐? 9,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월 매출이. 예.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자,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광고비도 좀 줄여야 되고 당일 예약 수수료도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고객들이 70%는 고객들이 현장 결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70%가 4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0%. 이거 실제 사례예요, 여러분. 실제 사례. 2%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 이게 이제 또 1억이죠, 매출이.
1억이라고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가 이제 이탈된 게 아니고 카드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3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는 700만 원인데 여기는 400만 원이니까 순수익 쪽으로 300이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호텔이 A 호텔이 있습니다. A 호텔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A 호텔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이 호텔을 처분하려고 저에게 이제 중개 시장에 내놓습니다. 매물을. 매출 얼마 나옵니까? 1억 나온대요.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야놀자 여기어때가 매출이 7천만 원씩이나 나온다. 카드나 현금은 별로 안 나온다. 증빙이 그래서 가능하다.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은 거의 뭐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이 호텔이 좋은 호텔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호텔일까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런 호텔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이 70%씩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하는 호텔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호텔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40%만 나와야 됩니다. 카드 매출이 40% 정도, 현금 매출이 한 20% 정도. 이게 평균 매출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각종 웹사이트 매출은 30%,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은 45%, 현금 매출은 25%. 제가 예전에는 한 3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현금 매출을 30%까지 잡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말이죠, 현금 비율이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만 잡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현금 매출 30% 자신이 있습니다. 첫 달부터 30%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저는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25%가 아니라 30%까지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렵죠.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가장 큰 목표를 웹사이트는 30%, 카드 매출은 45%, 현금 매출은 25% 해서 총 매출 100%를 잡았을 때 이게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비율로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B 호텔이 있습니다. B 호텔이 을이 말이죠. 을 소유자가 이 호텔을 처분한다고 한답니다. 매출이 1억이 나온답니다. 자료를 줘보시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율에서 이 비율 사이 이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호텔은 매출의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좋은 호텔입니까? 안 좋은 호텔입니까? 이런 호텔은 저희 고객님께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죠. 검증을 다 마치고 분석까지 했을 때 이 비율에 있는 호텔은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이 비율만 442만 해도 좋은 비율인데 이 중간에 있는 비율이면 말이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말이죠. 경험도 풍부하고 을이 말이죠. 경험도 풍부하고 실제로 운영 노하우도 있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직원들한테 당근과 책칙을 줘가면서 단골 손님도 유치를 많이 하고 단골 손님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족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카드 줄 거 현금 준다는 이야기죠. 또 현금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실이 많다는 겁니다. 대실. 대실 손님들이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숙박보다는 대실이 많다는 건 말이죠. 정말 운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숙박보다 어려운 게 대실이거든요. 대실 손님들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대실 손님들은. 대실이 많다는 거는 정말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호텔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분석할 때에도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A부터 B, B부터 C 가다 보면은 X, Y, Z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다 되어 있지. 분석을 했을 때 뭐가 갑자기 이탈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비율을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비교해 놓으시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운영해 보세요. 이게 비율이 쉬운 비율인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또는 지금까지 호텔, 모텔을 10수년 운영을 했어도 말이죠. 운영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비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컨설팅이나 어떤 솔루션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은 다 이 표를 보실 건데요. 글씨가 좀 적어요. 글씨가 좀 적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시면 말이죠. 사업자분들은 야놀자 대표적으로 여기어때 사이트를 들어가서 말이죠.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사업자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당일 예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미리 예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약 번호 있죠? 이쪽에 예약 번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예약 상태, 완료된 거, 예약 상태. 그 다음에 이용 유형 해서 여기에는 이제 대실이냐, 숙박이냐,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고요. 객실 타임 있죠? 객실 타임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스탠다드냐, 뭐 디럭스냐, 뭐 VIP냐, 뭐 스위트냐 이렇게 객실 타입을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일 예약이나 미리 예약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일, 언제 예약을 했느냐, 그리고 언제 예약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약은 언제 했고 입실은 언제 했느냐, 입실일. 그리고 퇴실은 언제 했느냐, 퇴실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판매 금액.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뭡니까? 여기서 판매 금액은 사업자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판매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원.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 10%. 그럼 10,000원이죠?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정상 금액. 정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9만 원이죠? 네. 10만 원, 10,000원, 9만 원. 이렇게 다 표시가 엑셀로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산일. 정산일은 뭐냐? 야놀자 여기어때에서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 보내준 날, 금액을 보내준 날, 정산일. 정상 상태, 입금이 완료됐다. 야놀자 입장에서, 여기어때 입장에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표가, 여러분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이렇게 정산도 볼 수 있고 1년치도 볼 수 있고 분기별로도 볼 수 있고 일주일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다음이나 요즘에 뭐 카카오도 다 호텔을 판매할 수가 있죠. 네. 쿠팡도 다 판매를 합니다. 호텔을.
객실을.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예, 데이터가. 아주 이제 보기 좋게 나와 있죠. 쉽게. 그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카드 매출 얼마, 야놀자 매출 얼마, 여기어때 매출 얼마, 현금 매출 얼마,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자료가 아주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호텔의 정보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1년치를 주기가 우리는 한 달이지만 호텔은 어떻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운용해 봐야 된다. 1년치 365일 데이터를 딱 여러분들이 계속 비교 분석해 보시면 만 1년이 지났죠. 366일이 딱 되는 날 여러분들이 감을 조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을 잡아서 오늘은 매출 얼마 나오겠구나. X, Y 좌표를 딱 비교 분석해보죠. 366일째는 그날 데이터가 1년치 전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셔서 데이터는 꾸준히 모으면 모을수록 좋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입력시키는 게. 모아놔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는 데이터 입력을 안 해놔도요. 오늘이 몇 월 며칠, 날씨가 오늘 좀 어떻네. 오늘 대실 몇 개, 오늘 숙박 몇 개, 오늘 매출 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 머릿속에 말이죠. 이 대용량의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출을 여러분께서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전문가는 되셔야 되겠죠. 호텔을 취득해서 호텔에 사업을 한다면 말이죠. 이 정도의 전문가가 되실 때까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이 정도 전문가가 돼야만이 다른 분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겠다 이겁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셨는데요. 이 컨텐츠를 요청하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함께 이 내용의 강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 제가 최초로 공개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내용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호텔을 취득하셔서 운영하실 때 반드시 적용을 하신다면 아마 훌륭한 호텔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